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송교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판 읽어주는 PD 이쯤 되면 이거 고정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분들 저희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아래 자막으로 저희 이름 나가고 있죠. 네, 아마 편집할 때 달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흥행 대박이 난 민주당 경선 소식 들고 오셨어요? 네, 네. 이제 거의 민주당이 이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봐야 되죠. 어젯밤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좀 그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과 양문석 그리고 이제 인천 서구병의 신동근과 모경종 여기 이제 관심 많이 가졌을 텐데 네. 이제 그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모경종 후보가 각각 이제 비명계인 전해철, 신동근 후보를 눌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호남에서 좀 관심 지역구가 두 군데가 있었죠. 네. 전주병의 이제 정동영과 김성주, 네. 그다음에 해남 안도 진도의 박지영과 윤재갑 이 승부였는데 민주당이 이제 원로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동영과 박지원이 귀환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과 정동영이 귀환했다. 민주당 경선 피날레 헤드라인을 뽑는다면 왜 그 말 있잖아요. Old soldiers never die. 네.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네, 딱 네네네. 그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노병도 좀 긴장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 박지원 그 이제 좀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선 발표를 기다리면서 네. 소폭을 5잔이나 하셨다고. 소폭? 예, 그 소주랑 소주 맥주, 폭탄주. 예, 소주 폭탄주를. 네. 네. 그만큼 이제 정치 구단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잠도 잘 못 잤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박지원 그 원장님 뛰신 그쪽 그 해남 그 이제 완도 진도 여기는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크게 앞서갔었기 네네. 때문에 네. 박지원이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이런 평이 좀 대체적이었긴 했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제 전주병은 사실은 계속 접전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네. 여론조사 계속 접전으로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지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대형 오보를 냈어요. 어젯밤에 맞아요. 네, 저희도 카톡으로 네.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도영이 우리는 이긴 걸로 봤는데 네. 그 신문사는 김성주가 승리한 걸로 네.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어제 한 9시 반 넘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사를 쓰고 미리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을 한 거를 써놓고 미처 예. 수정을 못하고 그냥 그게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네. 포털 사이트 또 메인에 올라가지고 네. 아주 그냥 많이 봤어요. 가끔 월드컵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예. 미리 스코어를 예상해가지고 써놓고 네. 거의 후반전 끝날 때 즈음에 그냥 써놓고 퇴근해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경선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빠른 거보다는 정확한 게 중요하긴 한데 네네. 어찌됐건 간에 써놓고 퇴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네. 여기 또 재밌는 비하인드를 풀어드리자면은 네. 그 저희 그 직원분 중에 네. 또 대학원 수업을 듣는 분인데 거기에 또 하필 해당 신문 지역지 기자분하고 같은 수업을 들었나 봐요. 기사 예, 예. 쓴 분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저희 단톡방에서 정동영이 이겼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분도 대학원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네. 정동영이 이긴 것 같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 기자분이 아니 김성주가 이겼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분은 이제 자기네 기사를 보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반전이 그러니까요. 그만큼 일어났다. 전주병에서는. 네. 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둘 다 뭐 어쨌든 현역을 눌러버렸어요. 이번 민주당 경선의 큰 흐름이지 싶은데요. 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교체율이 거의 한 40% 육박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주병 썰을 좀 더 풀어드리자면은 앞에 얘기했지만 해남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현역인 김성주 의원의 이제 세가 사실 탄탄했다는 거고. 네. 김성주 의원이 2012년에 여기 뭐 초선을 하시면서 사실은 김성주랑 이제 정동영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제 또 전국적인 화제를 관심 그렇죠. 모았던 분들이긴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재선을 하시면서 그 되게 조직이 탄탄하게 이제 그만큼 다져왔다는 거죠. 지역 기반을 예. 통한. 근데 선거에서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랑도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지만 12월 말에서야 이제 선거 나가는 걸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좀 뒤늦게 했죠. 예, 캠프츠 네. 이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1월에 이제 처음
그 예비 후보로서 경선을 준비할 때 당원이 0명이었대요. 자기들이 모은 네. 정도영 쪽에서 캠프에서 모은 당원이 0명. 네네. 권리당원 50%가 들어가는 이 경선에서.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익산갑의 그 이춘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이랑 붙어서 여기도 이기긴 했지만 네. 여기는 어쨌든 3,000명을 모으고 시작했었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정동영은 0명.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그렇죠. 거네요. 예. 오. 근데 여기에 정동영 캠프에 그래서 참여하는 현역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0명 아예 없었다. 네네.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이 시민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 같아요. 정도영 쪽으로. 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결과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네. 권리 당원에서는 이제 10% 안쪽, 그러니까 한 자릿수대로 어쨌든 간에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 이긴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시민 여론조사 50% 여기서 정도영 후보가 좀 크게 앞서면서 당락이 뒤바뀌었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전주와 해남안도 진도, 호남 유권자들은 왜 노병을 되살렸나? 이른바 올드보이 논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올드보이 그런데 논란이 계속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네. 서울 수도권 분들은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박지원, 정동영의 승리 요인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제가 첫 번째로 그냥 좀 꼽은 이유는 요인은 확실한 친명 노선, 이른바 친명 노선을 두 분 다 걸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모닝이라는 시절도 있던 걸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그 국민의당에 있을 때 17년 대선 때 아침만 되면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랬죠. 문모닝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때가 이제 자기가 정치 여정에서 굉장히 뼈아픈 순간이었고 좀 후회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친문으로 돌아서셔가지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까지 그랬죠. 하셨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줄곧 민주당 주류와 주파수를 맞춰 오셨고요. 요즘에도 계속 이재명으로 뭉쳐야 된다. 우리 인터뷰에서도 인터뷰에도 하셨지만 그랬죠. 네네. 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네. 정동영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정동영 장관도 우리의 인터뷰에서 그 자기가 탈당하고 제3지대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해보니까 부질없더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낙연한테도 그러지 마라. 조언 아니 뭐 충원? 충고도 뭐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인상적인 게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11월쯤에 인터뷰 작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김부겸이든 뭐 정세균이든 약간 이제 이재명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약간의 뭐 비명 목소리를 내니까 네. 그때 정동영은 이재명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이 민주당에서 큰 세력인 친명에게는 두 사람 다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호남 민심이 이제 정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 심판 반윤 전선이라는 이제 큰 전선이 있는데 네. 이 싸움을 좀 지휘하고 최전방에서 띄워줄 전사가 필요한 건데 네. 이 박지원이나 정동영은 그동안에 정치에서 이 파이팅 많이 하시면서 근육이 좀 단련된 분들이시잖아요. 뭐 정치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뭐 이제 분당 많이 겪으면서 네. 이 무게감을 좀 잡아주면서 목소리도 내주고 싸울 만한 이 원로급이 필요한데 이 그러면서 이재명도 좀 보호해주고 네. 이 두 사람이 그런 점에서 이제 유권자들 눈에 들어서 선처를 받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안팎에서 뭐 계속 흔들고 있는데 이걸 막아주고 또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중진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인데 친명 노선을 확실히 보여준 박지원, 정동영이 또 시민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승리 요인은 뭔가요? 예, 그 중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노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네. 거의 뭐 장군이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사실 한 말이니까 예. 네네. 장군을 두고 사실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말을 한 건데 아, 그 말을 메가더 장군이 했나요? 예, 네. 아마 그랬군요.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분 다 중진인데 네.
밑바닥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이등병처럼 뛰었습니다. 정말. 네. 그 정동영 하면 현장왕이라는 예전에 그 별명 혹시 기억하세요? 알죠. 예, 현장왕. 네네. 이 별명 붙은 이유가 재밌잖아요. 저도 뭐 그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 전에 또 저기, 말씀하시죠. 네. 2009년에 네. 재보궐 때 네. 그 어머니 전주입니다로 한번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정동영 의원이 2007년 대선에서 완패를 하고 다음해인 2008년도에 그 동작 을에 나갔는데 거기에 정몽준이 하필 또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연달아 이제 지면서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어머니 전주입니다. 그 유명한 슬로건이 나왔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재기를 한 다음에 네. 어떤 길을 걸었냐면은 용산 참사 같은 막 이게 각종 노조 파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진보 현장 하면서 그 별명이 나온 거죠. 네네. 근데 정동영 의장이 그 이후에 정치를 하시면서 현역 의정 때 이제 현장 면모를 보여준 일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저기 유 아나운서님도 정동영 지역구에 한때 거주를 하시면서 그 그러니까요. 일화들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저도 뭐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 주민이라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바자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동영 의원이 와서 인사를 나누더니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어디 아파트 거주하세요? 했더니 여기 사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 아파트 혹시 엘리베이터 시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내가 접수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좀 열심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나? 좀 감동 아닌 감동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신축 아파트 현장에 가서 그 아파트 그 이제 뭐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가는 라인이 불편하다. 이거를 왜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들어서 실제로 고쳐줬다는 거예요. 실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그 정동영 의원이 전주에 있는 지역구 자체가 혁신도시 그다음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이라 사실은 약간 그런 짜잘한 민원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민감한 것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2020년 때는 이제 그 민생당 후보로 나와서 그 지금 현역인 김성주 의원이랑 붙었을 때 그때 그래서 이제 정동영이 민생 밑바닥 전략을 내밀면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더블 스코어차로 김성주 의원한테 패배를 했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유권자들이 그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한 거를. 그렇구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하면은 이제 금기원래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쓰세요. 목포 현역일 때 금요일 날만 되면은 서울에서 목포로 내려가지고 주말 내내 목포 지역구 관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온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해남으로 넘어가셔서는 목기원래로 확장하셨다라고. 하루가 더 연장된 거네요. 그렇죠. 하루 더 일찍 내려서 금요일부터 지역구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좀 강행군을 했대요. 그래서 두 분 보시면 뭐 항상 이제 그 골프도 뭐 고개를 쳐들면 진다고 항상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역시 거물이나 이제 고개를 쳐들지 않고 이등병처럼 뛴 노병인 걸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요인이 있었군요. 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진 바람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두 분이 이제 5선이 아마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될 텐데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타 지역과 다르게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되살려낼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을 어떻게 따오고 지역 SOC 어떻게 좀 가져올 사람 이 중진에 대한 사실 또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로 초선 아니면 재선에서 끝나가지고 호남 이 지역 의원 중에서는 상임위원장 맡을 사람이 없다. 상임위원장 왜냐면 이제 3선 이상만 가능하니까. 근데 그 전북에서도 지난 그 현역들이 거의 다 초재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정동영은 이제 거물이고 5선이고 하면은 뭐 선수는 봐야 되겠지만 국회 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것 같고. 사실 올드보이라는 말 자체도 좀 웃기긴 한 게 아시겠지만. 올드보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의원들이 알고 보면은 그 현역보다 나이가 적거나 맞아요. 그랬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자체 지역에서는 사실은 좀 통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광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광주는 이번에도 물갈이가 상당히 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한 배경을 한번 짚어봤고요.
한편 우리 군산 저기 김의겸 네. 의원은 예. 왜 탈락한 거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던데. 예,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판세 안개 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걸 기억하는데 네. 결과도 불과 1.4% 차. 아, 그랬군요. 대접전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흐름대로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 검찰 개혁 그다음에 반운전사 이 뛸 사람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박지원, 정동영 같은 거물이 주목을 받고 이성윤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경선에서 가져갔는데 그럼 김의겸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네. 김의겸이 근데 이제 그쪽 지역 사람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군산 지역이 이 전주보다 약간 좀 보수 정서가 강하다. 윤석열 지지도가 호남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새만금 등 이 지역 개발하는 현안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김의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이제 처음에는 검찰 개혁이나 큰 얘기 하다가 군산 현안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서 좀 캠페인이 꼬인 점도 있고 네네. 그 현역 의원이 신영대 의원 자체에 대한 그 긍정 여론이 네. 그 KBS 여론조사에서 2배 나왔어요. 60대 30. 그러니까 네. 현역 의정 생활을 좀 무난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지점이 사실 또 막판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이번에 군산이 선거구 조정이 되면서 군산 김제 부안 갑 그다음 군산 김제 부안 을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군산 단독 선거구였다가 이제 김제 부안하고 된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군산에서 대하면과 회원면이라는 외곽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네. 김제 부안에 편입이 됐는데 네. 경선에서는 이 군산 쪽으로 붙어서 계산이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회원면이 신영대 의원의 고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신영대 의원은 군산 그 대하면 회원면 같이 외곽 지역. 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시내. 이 지지세가 좀 나눴었는데 이 두 개가 그 김제부안에 편입이 안 되고 군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김의겸 의원에게는 치명타로 좀 작용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군요. 막판 접전의 변수로 작용한 요인이기도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피날레를 장식한 민주당 경선에서 또 박지원, 정동영 두 누병이 귀환했다는 소식과 김의겸 의원의 패인 분석까지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비하인드 썰 풀어드렸습니다. 자, 판 읽어주는 PD 송교호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